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11월 평가 매뉴얼이 이제 확정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아마 10월 말 정도에 발표가 난 것 같은데요. 아마 관련 영상도 별도로 옮겨드렸을 건데, 저는 여전히 어쨌든 직접 매뉴얼에 대한 변화된 부분, 기본편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여지없이, 제가 의뢰 평가 매뉴얼 변화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우리 평가번호 31번에 있는 신체 청결 상태입니다. 이 평가 항목은 방문 요약과 단기 보호에만 해당이 돼요. 즉 유일하게 그냥 방문 요양에만, 단기 보호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문 요양에만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점수는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의 난이도는 그냥 하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 정도가 되는 게 왜냐면 거의 관찰 항목으로 끝납니다. 평가관이 수급자의 구강 상태가 양호한지 신체 청결이 양호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 항목은 점수 획득이 가능하실 거고요. 직접 매뉴얼과 봐서도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어르신의 구강 상태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혀, 치아, 잇몸, 틀니 등 구강 청결 상태를 관찰을 하는 거고요. 신체 청결 상태 같은 경우는 피부 및 두발 청결 상태, 팔다리 각질 유무, 손톱, 발톱 등 신체 청결을 관리하는 겁니다. 즉 평가 우리가 사무실 평가가 종료가 되고 이제 현장 평가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 평가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 기간에만큼만은 원래 잘하셨지만 더 어르신에 대한 우리 구강 상태라든가 신체 청결 상태를 관리를 철저히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 30일 신체 청결 상태는 면담이기 때문에 별도로 뭘 정리할 게 없습니다. 이 항목은. 자, 이 항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3점은 거의 무조건 획득이 된다 보시면 되세요. 자, 오늘은 또 다른 항목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현황입니다. 우리 평가번호 30번에 있는 방문 요양과 주간 보호에만 해당이 돼요. 우리 방문가나 목욕에는 해당이 안 되고 방문 요양과 우리 주간 보호만 해당이 되는데 점수는 1점이 배정되어 있으세요. 1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 항목 예를 들어 34개 항목 또는 한 40개 항목 중에서 주간 보호라 따지면요. 유일하게 그냥 점수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항목이에요. 이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산 항목이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즉 뭐냐면 급여 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 호전되는 등 급여 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평가관들이 계산하고 나와요. 우리가 준비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등급이 유지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기관에서 어르신 케어할 때. 근데 그 등급을 호전시키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 않죠.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고 이런 수가 부분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은 거의 점수를 받는 기관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부분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항목은 그냥 내가 뭘 준비할 게 없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직접 매뉴얼에서 마찬가지인 게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매뉴얼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항목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신체 청결 3점 획득이 가능하고 등급 현황은 우리가 좀 점수를 이 부분은 이건 운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고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점수를 더 받게끔 노력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등급 현황 같은 경우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웃으면서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으세요. 자, 그럼 다음 항목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우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 유선 항목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르신에 대한 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 수납대장을 만들어 놔야 되고 장기간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번 평가부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이 유선 항목으로 넘어와 있는 겁니다. 이 항목은 점수가 4점이 배정돼 있으세요. 4점이 배정돼 있는데 난이도는 이거는 보호자가 대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보호자들이 우리 기관에서 어르신을 케어하기 때문에 나쁘게 대답을 하시는 보호자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평가가 시작한 쯤에 보호자나 소호자와 전화를 통화를 해가지고 수급자에게 이렇게 평가관이 공단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가 잘 해드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잘 얘기해 놓으시고 보호자의 관계만 무난하게 형성해 나가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관들이 보호자들이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첫 번째 보시면 뭐냐면 기관이 장기형 제도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잘합니까?
보호자가 내라고만 하시면 돼요. 만족합니다라고. 자, 기관이 기아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노력합니까? 만족한다고 하시면 돼요. 보호자가. 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합니까? 네, 만족한다고 하시면 돼요. 보통이랑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기관이 정확한 본인 부담 금액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까? 예, 잘 내고 있고 잘 안내합니다라고 대답 만족한다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 만족한다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해당이 되면, 그죠? 이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게 만족이면 5개 총 10점이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에서 9점 이상이면 이제 우수, 7점 만점이면 양호, 6점 만점이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도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중하 정도 보시면 되세요. 당연히 보호자들이 다 만족한다고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믿어요. 그만큼 우리 기관들이 보호자, 수급자에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항목 같은 경우도 직접 매뉴얼과 보시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파란색의 정확한 본인 부담금이 납부 방법 안내라고 했잖아요. 전에 그는 본인 부담 납부만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합니까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납부 이제 본인 그다음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데 보호자가 들을 때는 똑같아요. 본인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설명드릴 때도 무슨 뭐 이 5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니까 보호자님이 5가지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봤자 보호자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평가공단에서 전화하면 우리가 다 만족스럽게 해준다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다 만족이라고 해주세요. 이게 더 낫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평가 마지막 항목이세요. 질항상 노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온통 파란색인데 신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설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제도 및 정책 참여라는 가점 주는 평가 항목이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뭐 청구 상담 봉사자를 위촉하면 가점 1점 주고 그죠? 이거를 뭐 99분까지 하면 1점, 100건 이상이면 2점을 줬고요. 월급제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에 대한 가점을 1점을 줬고, 경영기자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1점을 줬어요. 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제출한 게 1점을 줬다면, 여기에서 청구, 봉사자를 위촉했느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총 최대 2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제목만 질항상 노력으로 바꾸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청구, 상담, 봉사자 위촉되어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점수는 0.2점 드려요. 0.2점. 뭡니까? 전에는 2점이었는데, 0.2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번에 10월 25일날 김제협회 가서 교육도 진행을 했지만, 저번 평가 때 최우수 기관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점 항목이었어요. 가점 항목. 100점 만점이 아니라, 104점 또는 105점이 만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나았거든요. 근데 이번 평가에서는 이 가점이 다 사라졌어요. 그죠?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청구 상담을 해서 2점을 받았다면 지금은 0.2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월급제, 이건 그나마 없어졌어요. 이 항목은 없어졌고, 경영태 자체가 1점이었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경영태 자료 및 제출을 했다면 하고 최종 패널로, 그죠? 평가관대 전산을 확인하는데 이럴 때 몇 점이다? 0.2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 있는 평가 기준 3번, 4번은 그냥 마음속에서 접으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청구상담 봉사자 위촉해가지고 활동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신다면 이 항목은 무난한데,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직전 평가 항목에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새로 그래서 여기 보신 게 신설인 게 뭐냐면, 자,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뭘 노력했는지 이걸 우리가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놔야 되고,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이 부분도 우리가 뭐가 있는지, 그죠? 제가 응용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근데 요 2개 정도 항목이 각각 0.3점, 0.3점이에요. 즉 질항상 노력은 점수 1점이 배정되어 있지만 난이도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이 넘어가요. 상이 뭡니까? 3, 4번 아이봐. 점수 1점에 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뭐다? 여기 있는 1번 0.3점, 2번 0.3점부터 도합 0.6점을 목표로 하시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버튼 같은 경우도 평가 기준 1번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 뭘 노력했느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 과정과 관련한 우수한 사례예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특화 프로그램, 침해되는 보호자 자조 모임을 진행하거나 자체 서비스 설문조사하거나 그 비용 자체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예전에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우리가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평가 항목이 있었어요.
그 만족도 조사하라는 거예요. 자체 서비스. 그렇다고 우리가 특화 프로그램을 제각기에서 할 건가요? 방문해서? 자동으로 진행하실래요? 그잖아요. 가족자매 프로그램 하실 건가요? 방문 유형에서?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요양원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주간보호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모여 있고 또 어르신들이 보호자들이 어르신에게 면회를 오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에서는 가능하더라도 방문에서는 힘들어요. 방문에서는 그나마 그래서 차라리 설문조사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이거 말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거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근로자도 마찬가지세요. 직무 관련 요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그죠? 근데 이것도 타 평가지표 중복 인정은 안 되는 거예요. 월급제와 근로계획을 체계로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월급제는 요양보호사님들과 월급제 체결한 기간이 있으세요. 이게 시청하신 분들 중에 복지사님 빼고 요양보호사님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별도로 요양보호사님들의 어떤 교육 부분을 별도로 특별하게 한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요양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별도로 이런 만족할 수 있는 사례를 진행한 건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평가번호 31번부터 32, 33, 34번 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평가 항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 없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매뉴얼과 이제 변화된 부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한 번에 드렸고요.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까지 우리 방문그룹에 대한 우리 평가 매뉴얼 분석하는 시간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우리 방문그룹은 응용편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영상이 발에 올릴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여기 주간보호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방문그룹은 이렇게 이제 기본편을 마무리 질 거고 또 틈틈이 주간보호와 방문그룹을 하나하나씩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유형이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게 많아요. 방문그룹 쪽이 물론 내용은 주간보호가 훨씬 많지만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제 집합교육을 아마 카페에서 공지를 했을 겁니다. 집합교육이 이제 이루어질 테니까 집합교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사전 신청을 하셔가지고 서울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걸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